오늘 만두 이야기는 쟁의행위 찬반 투표로 교섭은 균형점에 놓였다입니다. 지난 13일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 투표인원 대비 100% 찬성률로 가결됐습니다. 만두 지부와 만두 노조 공이 쟁의권을 확보한 거죠. 찬반 투표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지난 10년 동안 사측에 억눌렸던 분노가 표출됐다는 것과 노동조합의 주인은 바로 조합원 동지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동지들을 믿고 핵심 요구를 쟁취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조합원 동지들의 절실한 요구를 담아 임금과 단협 개정 요구안을 잘 만드는 것이야말로 노동조합의 기본 임무인데 요구안 자체가 시원찮으면 교섭에 맥이 빠지고 힘을 잃죠. 교섭 요구안이 현실에 대한 진단과 과제를 잘 담고 있다면 교섭에 긴장감이 생기고 사측도 상응한 반응을 보입니다. 지난 13일 배포된 노사저널 쟁의행위를 통한 문제 해결 방식은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가 바로 그런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쟁의행위를 통한 문제 해결은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측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알겠는데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인지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측의 주장은 마치 노동자들에게 패 다 보여주고 고수톱 치자는 말과 같습니다. 사측은 지난 10년 동안 노동자들의 패를 미리 보고 고수톱 쳐왔던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쌓인 울분을 쏟아낸 투표 결과에 사측이 화들짝 놀란 모양입니다. 2022년 교섭은 노사 간 힘의 균형을 갖추게 됐습니다. 노동조합의 힘은 조합원 동지들의 단결에서 나온다는 점, 이것이야말로 노동조합이 지켜야 할 자주성과 민주성의 원리라는 점을 모두 잊지 맙시다. 사측 반응을 통해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측은 무보직 OT와 2011년 이후 입사자 임금 격차에 대해 과도한 요구다, 비합리적인 요구니까 철회하라고 주장합니다. 노사 전널을 통해 사측은 이 문제가 쟁점이라는 것을 스스로 밝힌 셈이죠. 이러한 공사를 통해 이 문제가 쉽지 않겠구나라는 여론을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교섭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전술이라고 봅니다. 무보직 OT와 관련해서는 만두지부 만두노조 공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 사측이 보직개장 직무수행수당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별도로 뜬금없는 방식으로 OT를 지급한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은 처사였습니다. 보직 없는 노동자들에게 생산성 향상했다는 OT 요구가 무리하거나 비합리적일 수가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경쟁사와의 임금 격차를 근거로 사무직 과장급 이상에 대해 3년간 매년 20만 원씩 인상한 것에 비하면 하후 상박식으로 요구하는 임금 격차 해소도 무리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말하기 힘듭니다. 또 다른 노림수로는 쟁점을 최소화하겠다라는 것 아니냐는 거죠. 우리는 사측이 두 가지로 쟁점을 축소하기 위한 전술이라고 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산업 전환과 관련한 고용 안정, 국내 투자, 이를 토대로 정년 연장에 이르기까지 쟁점은 수도 없죠. 쟁점이 많은 것은 경영 환경의 변화가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기인한 것으로 사측의 잘못을 탓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복지 포인트 안에 비해 우리가 요구하는 복지 카드가 훨씬 더 효율적인 것은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죠. 덧붙이자면 사측의 노사 전널을 통해 제기해온 선성과급 및 경력금도 연말에 다르자는 포석 역시 선성과급과 타결금에 대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전술로 보여집니다. 사측의 쟁점 최소화와 최소화의 쟁점 확대로 맞서는 것, 이것이 우리가 1인 1 요구한 쟁취의 의지로 이야기의 꽃을 피우자는 제안이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